제 모습을. 왜냐면 피드백 받기 위해서. 내가 말은 버벅거리지 않나?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말할 때.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아니구나. 그래서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냥 한번 찍어보고 있어요. 이거 선생님도 집에 다 안 쓰시는 거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최고의 카메라가 되고요. 최고의 사진기가 돼요. 그리고 와이파이만 되면은 수업 시간에 최고의 스마트 기기가 돼요. 지금 서울 미래학교라고 해서 진짜 미래에는 학교가 어떤 모습이 될까라고 해서 학교에서 막 스마트 기기, 태블릿 PC 하나씩 제공해주고,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상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학생들이 교과서가 없이 태블릿 PC로 수업을 하는 거죠. 3년 동안 교과서 대금보다 태블릿 PC 하나의 가격이 덜 든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쓰고 읽고 하는 어떤 그 책 형태의 거는 같이 가겠죠.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10년 전만 비교해 볼게요. 10년 전에 그때 제 기억에 스마트폰이 막 나올 때였어요. 아이폰이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야 이걸로 아는 선생님이 길찾기가 가능하다고 어디든 모르는데 검색해서 알려준다고 진짜 좋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선생님들 다 그런 거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 앞에서 뭔가 업무나 생활 일을 하시던 것도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그런데 학교 현장이 사실 제일 뒤처져요. 사회는 엄청나게 빨리 변해요. 기업이 바뀌고요. 기업이 바뀌면은 대학이 바뀌어요. 대학이 바뀌면은 고등학교가 바뀌고요. 고등학교가 바뀌면 중학교, 그 다음에 초등학교. 그러니까 학교가 이 사회 변화 속에 제일 늦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앞으로 5년, 짧게 5년만 볼게요. 5년 안의 모습은 지금 모습하고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저 10년 전에 저 학교에서 플로피 디스크 썼었어요. 그거 기억하시나요 혹시? 이렇게 네모나고 얇은 거. 그거 넣어가지고 썼었어요. 그거 띄게 해가지고 선생님 드리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중간에 뭐 떨어뜨리거나 뭐 하나 잘못 올리면 날아가요 다. 그랬었어요. 그 10년이 아니구나. 15년 전 얘기예요. 10년에서 15년 사이. 지금 그런 거 볼 수도 없잖아요. 10년 전에 캠코더 안에 이만한 테이프 넣어가지고 썼었어요. 고개 끄덕이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 기억하시죠? 지금 어디 집에 있으신가요? 그걸 왜 써요 지금은? 그만큼 변했어요.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 변화의 속도보다 앞으로 변하는 속도는 분명히 가속력이 붙어서 더 빨리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저희 누구나 다 마찬가지 학교에 있는 저희 교사들이 현실에 안주해서 그냥 기존에 하던 거대로 이렇게 한다.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요. 특히 더 학교 이 바깥에서 뭔가를 하는 일을 할 경우에는 더군다나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영상이라는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한번 수업에 적용하는데 저는 주제를 스포츠맨십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에서 영상 활용 사례 그리고 스포츠맨십 지도 방안 이렇게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체육 수업이라는 게 사실은 누구나 꿈꾸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전부 다 좋은 체육 수업을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그 모토가 뭐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체육 수업이 뭐냐? 어떤 선생님은 기초체력 향상 아니면은 내가 이 실기 기능에 대해서 아이들이 확실히 기능을 익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아이들이 스포츠맨십 어떤 스포츠의 가치를 경험해서 뭔가 체육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 그리고 나서 훌륭한 성인이 되는 걸 목표로 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영상이라는 것을 좀 활용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스포츠맨십이라는 거 체육 저희 다 아시잖아요. 배려, 협력, 그 다음에 최선, 끈기, 선의의 경쟁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표현이 되는데 결국은 체육 교과에서 말하는 모든 이성적인 요소를 스포츠맨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사실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희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을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수업하실 때 야 2명씩 짝 지어봐. 저희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2명씩 짝일 때 그 2명 짝을 지을 수 없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친구한테는 그 시간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야, 두 그룹으로 나눠봐. 야, 주장들 들어와봐. 니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나눠봐. 어떤 영화에서도 나왔었는데 둘이서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야, 누구? 이쪽에. 야, 나 누구? 자, 가위바위보? 나 누구? 누구? 계속 한 명씩 뽑아가요. 무슨 노예제도도 아닌데. 마지막에 여기 있는 애는요. 눈빛 마주 보잖아요. 간절한 눈빛으로. 나 뽑아줘, 빨리. 근데 안 뽑혀, 이 친구가. 계속. 마지막에 한 명 남았어요. 더 황당한 건 뭘까요? 야, 네가 데려가. 네가 데려가. 이 마지막에 한 명 남은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평생 체육 시간에 선생님 저 아파요. 이렇게 돼요. 이거를 저희가 의도적으로 잘 이렇게 지도하지 않으면은 어떤 아이에게는 정말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농구 수업을 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얘가 패스를 미스해서 게임이 끝나면서 졌어요. 못된 친구가 있어요. 조금 인성이 조금 야씨 너 때문에 계속 이런다. 얘. 걔 농구 안 할 거야 이제. 그렇잖아요. 나 안 해. 이렇게 되면 체육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정말 교과서에 있는 그런 어떤 이성적인 요소, 그러니까 스포츠맨십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가장 잘 지도할 수 있는 교과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스포츠 반문화라고 해요. 아이들에게 가장 상처가 줄 수 있는 수업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우리 학교 현장에서 체육 교과 활동을 할 때 스포츠맨십에 대한 걸 의도적으로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잘 보세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맨날 아파요. 걔 안 아파요. 반은. 내 아이가 만약에 그렇다면 학교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스포츠맨십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도 있고 또 학교에 보다 보면 생활지도 또 필요한 친구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해보고 영상 활용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야, 너 무조건 칭찬해줘봐. 야, 잘 지내.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잘 어려워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칭찬해줘. 많이 칭찬해주자. 야, 너 골 잘 넣었다. 와, 너 신발 되게 멋있다. 그런 식으로 잘 좀 부적응하는 친구들에게는 제가 계속 의도적으로 수업 시간에 칭찬 많이 해줘라. 저도 많이 칭찬해주고요. 칭찬해주면 칭찬 받잖아요. 배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주길 바라는 거죠.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기. 가르쳐주면 애들 해요. 넘어지치고 있으면 막 무릎으로 가서 다 이렇게 세워주고 등 두드려주고 해요. 그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조금 수업 시간에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고 하죠.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 그런 경험이 없다라면은 그냥 알려주기만 하면 아이들은 그게 자연스럽게 넘어진 친구를 이렇게 세워주고 옆에서 옷도 털어주고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에게 생기는 것이 체육 시간의 스포츠맨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라. 물론 상대에 따라서 경쟁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거의 이겼어요.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이걸 굳이 내가 열심히 안 해도 이길 것 같아. 그러다 대충 했어요. 상대편에게는 그건 어떤 자존심이 상한 일일 수도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해줘라. 그 다음에 심판 판정에 인정해주기. 선생님이 심판을 보면 애들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것은 심판 보기 굉장히 거북하실걸요 아마. 선생님 나갔어요. 선생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니죠 그때는. 선생님이 아니고 심판이에요 그냥. 학생들이 심판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초반에 이제 아까 영상을 활용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할 때 우리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자라고 아이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맨십 지도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기 규칙 준수하기,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상대팀 존중하기, 의도적인 반칙하지 않기. 당연히 뻔한 거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찍어주면서 수업을 할 때 그 수업 나는 왜 애들이 안 따르지?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은 그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어떤 래퍼라고 하죠.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수업을 하시기가 더 원활할 겁니다. 처음 선생님 수업할 시기가 제일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체육 선생님들은 몇 년 동안 애들을 봐왔어요. 이미 아이들하고 어떤 그 이해도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수업하기가 수월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번에 처음 맡은 아이들이다.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스포츠맨십을 지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수업을 하기에 더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활용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실제로 이런 근거로 영상 의미가 있습니다.
아픈 아이가요. 엄마가 아파. 아기는 왜 울까요? 왜 울까요? 엄마가 걱정돼서 울까요? 하품. 경험하셨죠? 옆에서 하품하면 같이 하품하게 돼요. 여기 지금 굉장히 공기도 탁하고 좀 더운데, 지금 하품하시는 분 계신데, 바로 옆에 보시면 하품을 하실 거예요, 또. 그게, 어떤 공기가 부족하고, 산소가 맑지 않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골랐어요, 자기가 지금. 우와, 막, 자기가 골 넣은 선수의 그 기분, 거기에 동요돼서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영화를 볼 때, 슬픈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감동적인 걸 보면 같이 거기에 동요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그래서 체육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하나가 바로 공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원숭이한테 직접 땅콩을 집을 때 그 뇌파를 분석했는데 그 앞에 다른 사람이 땅콩 집는 거를 바라볼 때에도 같은 형태의 뇌파형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서는 똑같은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하여 이 부분을, 뇌의 이 부분을 거울 뉴런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무서운 게 있어요. 사이코패스는 어떨까요?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짓을 할 때 어떤 상대방이 어떨지, 어떤 주위에 다른 거에 대한 어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게 사이코패스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연인이 닮아가는 것도 여기에 근거하는 거죠. 같은 행동, 같은 표현, 감정 표현, 얼굴의 표정까지도. 공감의 다른 표현, 연인들 사이에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구제됐을 때, 이런 경험 자체가 구제됐을 때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7명의 목숨을 빼앗았으면서도 죄책감은커녕 웃음을 지으며 수다관들을 친구 대하듯 했다고 합니다. 철저한 이중생활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해온 연쇄살인범. 극단적인 예지만 체육 수업 시간에 어떤 그 경험 자체가 없다면은 그거를 공감할 수 없는 거죠. 동감이 아니에요. 동감이라는 말 그대로죠. 같은 감정을, 감정이 같다는데 공감이라는 것은 감정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아프면 나도 지금 그 아픈 거를 같이 공유한다는 거죠. 그거를 기반으로 하는 거죠. 거울 이론이.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어떤 경험 자체가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 경험이 있다면은 영상을 봤을 때도 그거와 같은 형태의 공감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수업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체육 시간에 업사이드 교과서에 있는 최고 전방 공격수보다 수비수보다 상대편 공격수가 먼저 들어가서 슛을 했을 때 이걸 업사이드라고 한다 라고 했으면 아이들은 맞춰요. 근데 실제로 이 상황을 보면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그런 공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실제로 보지 않으면 못 느끼는데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게 바로 영상이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영상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요즘 아이들 유튜브 검색해서 네이버 뽀로로 글씨도 모르는 애가 치는 애도 있대요. 한글 몰라도요. 왜냐면 그것만 치니까. 그러면서 한글도 깨닫는 아이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모르겠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그렇게 커가는 거예요. 화면 보면 애들 어떻게 넘겨요? 그러면서 이렇게 넘겨요. 볼륨 이렇게 하죠. 선생님들 어떠세요? 왜 볼륨 찾을 거 아니에요? 왜 볼륨이 없지? 요즘 이런 시대 그렇게 큰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이들에게는 어떤 그 주의를 집중시키거나 그런 거 할 때 영상이라는 매개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영상을 활용할 경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죠. 기초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직접 교사 선생님이 보여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선수들의 모습, 그리고 심지어는 잘못된 모습. 제가 표현했던 꾸미기 체조 수업을 하는데 작년, 재작년에 했던 졸업생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은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학습하고 그것보다 좀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몇 년치를 보면은 기존에 했던 아이들보다 훨씬 더 멋진 작품이 나와요. 창의성도 굉장히 많이 반영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따 말씀드릴 부분인데 어떤 영상을 1차적으로 교사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학생 스스로 태블릿 PC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딜레이 어플이라는 게 있는데 최종 구르기를 해요. 구르기를 하고 자기가 와서 자기가 봐요. 왜냐면 딜레이 어플이라는 게 말 그대로 내가 여기 구르는 동안에 재생을 한 3초 동안 이후에 보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생 스스로 그 영상을 보고 자기가 피드백을 받는 거죠. 선생님이 말 이렇게 하신 게 이런 거구나 라고. 그 다음에 경기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고 영상 평가로도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실제로 아까 업사이드 예를 들어보면은 교과서에 텍스트로 써있는 건 아이들은 다 맞춰요. 근데 실제로 사실은 보여줘야 되잖아요. 업사이드 상황이 어떤 건지. 그거를 안 되기 때문에 영상으로 보여주고 이 중에 1, 2, 3, 4번 영상 중에 업사이드가 뭔지 한번 골라봐라. 그런 식으로 영상 평가를 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심판 강습이나 그런 쪽에서 영상으로 실제로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감상, 표현 활동으로서 영상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IT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에 비 오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 당연히 교실 가야죠. 그때 그리고 의도적으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어떤 그 농구 수업을 한다면 농구 수업하기 첫 시간에 이렇게 영상을 활용해서 교실에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수업을 이렇게 할 거야. 평가는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수업 시간에 너희한테 이런 것들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그런 것들을 영상을 준비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축구 시합 시간에 첫 시간이에요. 아니면 지금 뭐 문제가 생겨서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영상을 같이 보여주면 어떨까요? Throughout his Premiership career, Paolo Di Canio has never been far away from controversy. But few. Throughout his Premiership career, Paolo Di Canio has never been far away from controversy. 골키퍼가 지금 경기하다가 다쳤어요. 아싸, 기회다. 우리는 그럴 수 있겠죠. 야, 골키퍼부터 다 들어와!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재밌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멈추는 거죠. 멈추고 이게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다음 장면 어떻게 될 것 같니? 선생님 죄송합니다. 앞에 앉으셔가지고. 다음 장면 어떤 상황, 이거 혹시 영상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다음 장면 혹시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온라인 밖으로 보내서. 골라인 밖으로, 저 공격수가 네. 받아서 골라인 바깥으로 보내서. 맞죠? 이 생각을 선생님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없는 친구들은 골키퍼 없어! 근데 그거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뭐 다른 친구에게 물어봤는데, 골키퍼가 없으니까 당연히 집중해서 골을 넣어야 돼요.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선생님 최선을 다하라고 했잖아요.
이때까지 우리 팀도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상대방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그렇게 되지만 최선을 다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너 똑똑해. 맞아. 훌륭해. 그러니까 스포츠맨십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판단은 우리 팀원이 하고 상대 팀원이 하고 관중이 하는 것 같아요. 보고 뭔가 잘했어 라고 한다면 그게 스포츠맨십 잘 발휘한 거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지 아까 종이 하나씩 그걸 주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학습지 출력하는 것도 번거로우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어떡할래? 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여주는 거죠. Throughout his Premiership career, Paolo Di Canio has never been far away from controversy. But few would have predicted that the hot-headed Italian would make the news for such an 그냥 outstanding 잡아버려요, 그냥. sportsmanship. With time running out and the game poised at 저 상대편 선수가 이렇게 해주고 보셨죠, 지금? insisting that injured keeper Paul Gerrard be treated, an act that brought a standing ovation from the Goodison Park crowd and demonstrated further Di Canio's flair for the unconventional. 이 다음에는 경기 규칙에 따라서 뭐 이제 페널티킥을 주긴 하겠죠.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대편은 뭐 골 바깥으로 차서 다시 시작을 한다든지 그런 멋진 장면이 연출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은 뭐 예를 들어 초등학생은 몰랐다 치더라도 경기하다가 저기 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험을 해본 친구는 골을 바깥으로 차줘요. 차줘서 시간을 벌어주고 얘 치료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상대편이 다시 상대편에게 주죠. 원래 상태로 가게. 뭐 그런 식으로 그런 뭐 영상들 많이 뭐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가끔 선생님이 뭐 저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스포츠맨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료로서 영상을 활용하는 거죠. 이런 영상을 한 3개, 4개 준비를 하면은 1시간 동안 충분히 아이들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하고 수업 시간에 이런 모습들로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 근데 이거를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선생님이 정말 명연설가 아니면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집중을 잘 못할 거예요. 근데 영상을 활용한다면 아이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한번 이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료 구하는 거나 공유 방법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홈런인가 봐요. 근데 이제 돌아야 되잖아요. 돌아야 되는데 접질렸어요. 이 곤란한 상황.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상황? 네. 예, 타자 홈런 했는데 두 바퀴 2루에서 넘어져 접질렸어요. 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상황이? 같이 뛰거나 부축해서 같이 뛰거나. 그쵸. 뭔가 그럴 것 같죠.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경기 규칙이 같은 편이 도와주면 안 된대요. 같은 편이 도와주면 그건 파울이래요. 우리 편이 다쳤다고 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물론 경기 중에는 경쟁자야.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맞아.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동료일 수도 있어. 우리 팀 같은 동료일 수도 있다. 이 친구가 홈런을 했고 앞에 출루했던 친구가 넘어졌네요. 지금 일어나 우리 편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홈으로 못 가니까 경기 진행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죠. 야 뛰라고 막 질타할 수도 있겠죠. 모르는 친구라면 애라면은 도와줘. 상대팀에서 니네 편이 도와주면 안 되니까 우리 편이 도와주면 되잖아. 얘들아 도와줘. 감독 코치 지도자가 야 도와줘 한번 할 수도 있죠. 알려주는 거예요. 상대팀이 들어서 얘네들을 출루시켜서 이동시키는 거죠. 자, 이게 뭐 정답이나 뭐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최소한 이
분위기, 경기가 끝났을 때 상대편에 대한 존중, 어떤 상황이 연출될 것 같으세요? 그 경기장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때 아이들은 그 경험을 한 순간 그걸 실제로 적용하는 거죠. 스포츠 상황에서 요즘 어떤 그런 농구가 됐든 축구가 됐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 유용한 자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농구 수업을 할 때 제가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구 수업할 때 꼭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거 영상 만드는데 일주일 넘게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유튜브나 뭐 검색해보시면 다 나와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영상 유튜브에 검색해보시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걸 다운받으셔가지고 선생님의 도서관에 딱딱딱 저장해 놓으시면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무기가 되는 거죠. 수업하실 때. 아니면은 뭐 다른 지도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요. 이거 앨런 아이버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농구는 무슨 하는 사람이 하는 운동일까? 애들 뭐라 그럴까요? 키 큰 사람이요. 대부분이에요. 99%예요. 앨런 아이버슨이라는 선수는 뭐 지금은 그렇게 썩 이미지가 좋진 않은데 그 당시에는 좀 오래전에 만든 영상입니다. 근데 어차피 그 가치는 같은 거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뭐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키가 186인가? 뭔가 뭐 그렇게 작지 않아요. 180 몇이요? 뭐 183. 네, 183, 183. 근데 옆에 워낙 커 보이니까 그러니까 NBA에서는 너무 작은 거죠. 아이들한테 이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언제 썼냐면은 운동장에서 보여줬어요. 운동장에서 그 현관 앞에 프로젝션 TV 학교에서 버리는 거 갖다 놓고 농구장하고 현관하고 가까운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모여봐 인원 파악할 때 그때 요거 보여주고 농구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봤자 한차시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예 처음에 첫 교시에 수업 오리엔테이션, 농구 수업 오리엔테이션 할 때 뭐 평가라든가 뭐 공부하는 장소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 지켜야 될 규칙, 안전에 대한 거라든가 그리고 내가 니들하고 꼭 이번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 페이스북 아이들하고 어떤 형태가 됐든지 그런 공간이 웹상의 공간이 있다면은 야 이거 한번 보고 와. 이제 거꾸로 수업이라는 말도 많이 지금 들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미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미리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함축적으로 아이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영상이라는 것을 이제 제공해 주면서 아이들이 여기에 집중시키잖아요. 아이들이 집중해요. 그 다음에 내가 아이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우리 여기도 계실 때 우리 신재고 선생님은 육상 코치 가르쳐 주시면서 영상을 보여주면서 얘기하면 아예 집중을 하잖아요. 자기가 뛰었던 경기 영상. 자기 경기 영상을 보는 거야. 애들이 또 봐요.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영상이 없고 선생님께서 직접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야, 너 이번에 팔치기 했어. 마지막에 쳐졌어. 체력이 떨어지지. 얘기를 하는 것과 실제로 니들이 한 이번에 대회 경기 영상을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당연히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다르다는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거울 유런이라는 거를 근거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뭐든지 최단신이라는 말이 좋는데 어쨌든 그만큼 NBA 세계 최고의 리그잖아요. 농구 리그인데 거기에서 이 정도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 아마 운동한 사람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농구는 심장이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말 아마 조금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친구가 했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얘들아, 농구는 앨런 아이버스처럼 열정적인 사람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농구 키 작다 이런 거 떠나서 각자 포지션도 있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를 이렇게 어렵게 했어요. 이렇게 어렵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어렵게 한번 하면은 이게 계속 되잖아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형태로도 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도서관에 하나하나씩 저장을 해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선생님들의 분명한 거는 무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만드는 걸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유가 굉장히 쉽잖아요. 선생님들 다 검색하실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사실은 저기 교재가 있는 줄 알았는데 교재가 없어요. 여기 지금 실어놨는데 나중에 저기 필요하신 거 있으면 연락처 남겨드릴 테니까 이메일 주시면은 메일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한번 선생님들만의 무기를 만드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정말 재밌죠? 영화요. 제가 2003년도 4년도 그때 학교 왔을 때 이번 주 금요일날 비가 온대요. 체육 수업이 5시간이야. 이야, 큰일 났다. 태천중학교 체육관도 없을 때였는데. 그러면 또 어깨 힘 빡 주면서 비디오 가게 가죠. 그 비디오 테이프 그거 하나 빌려놓으면 그 일주일이 어떻게 든든한지. 금요일날 비가 와도. 그래서 금요일날 교실에 가서 그 비디오 테이프 VHS인가요? 그거 넣고 틀어줘요. 재밌게 봐요. 그 당시에 애도 재밌게 봤어요. 왜냐면 이렇게 쉽게 볼 수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잖아요. 띵동땡이 끝나버려. 그럼 애들 더 봐요. 그때는 그랬었어요. 절대 다 못 보잖아요. 그럼 다음에 보여줄게. 언제 비디오 테이프 반납해야 되는데. 기약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제 그게 컴퓨터 파일 형태로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1시간에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 출발 비디오 여행. 한 2, 3분짜리 영화를 막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마치 한 편을 거의 다 본 것 같은 느낌? 그래 저거다. 수업 시간에 편집을 해서 보여주자. 그래서 40분짜리로 편집을 했었어요. 근데 40분짜리도 끝에 못 봐요. 선생님 종치면 올라가시잖아요. 종치면 올라가고 컴퓨터 켜고 뭐 이렇게 하고 하면은 한 5분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또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작업을 했어요. 30분에서 35분짜리로 해야지 1시간 내에 다 보구나. 그리고 앞뒤 전후 시간 이용해서 이제 뭔가 교사가 의도할 수 있는 거 얘기를 해줄 수 있구나. 그래서 35분짜리로 편집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영상을 활용한 수업이 신아나공 수업이다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나공 수업 아시죠? 아나 공 갖고 놀아라. 애들 좋아해요. 많이 뛰죠. 애들 즐거워하고 신체활동 많이 하고 선생님은 즐겁고 뿌듯하고 야, 나 수행 수업 잘했어. 근데 거기에 교육이라는 게 없는 게 문제죠.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이런 것들 딱 보여주고 야 이거 봐 라고 그냥 툭 던져놓고 하면 아이들은 그냥 막 하고 재밌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나공의 다른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의 전문성을 여기다 녹여내는 게 이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QR코드가 이 QR코드가 이 영화를 이제 제가 공유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QR코드, 이제 말씀드렸지만 QR코드를 찍으시면은 그 핸드폰에 QR코드가 연결된 파일이 다운받으실 거예요. 그 다운받은 파일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컴퓨터로 옮겨야 되겠죠. 뭐 USB로 옮길 수도 있고 뭐 그냥 간단하게 이메일로 보내서 컴퓨터에서 이메일을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플들 이용해서 그냥 바로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저는 이거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종이 한 장을 드린 거죠. 옛날에는 불가능했던 거죠. 어려웠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꼴 영화 하나 이거 설명드리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좀 멋지게 해본다고 해가지고 스포츠 영화 산책이라고 말을 해놨어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음악 아세요? 나이가 좀 드신 거네요. 요즘 애들은 모르잖아요. 주말의 명화, 토요일 명화인가? 주말의 명화인가요? 어휴. 이게 좀 짧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간단 줄거리는 얘기를 해줘요. 멕시코에서 넘어온 이민자가 미국에서 살다가 스카우트 눈에 띄어서 영국의 리그에 가서 성공하는 얘기다. 간단하게 얘기는 해줘요. 여기 이 사람이 스카우터고요.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 어떻게 미국에서 있다가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포커스를 두 가지를 두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체육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야, 이 스카우터가 이런 사람이야. 대충 알고 먼저 들어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있으면 발굴을 해서 어떤 구단이나 이렇게 연결을 해줘가지고 그 선수가 잘 뛸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는 거야. 이 사람은 뭐가 수입원이 될까? 선수가 이렇게 연봉이라든가 어떤 이런 수입이 생기면 거기에 일정 비율을 받는 거야. 그리고 선수도 운동에 전념할 수 있게끔 관리해줄 필요가 있잖아.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도 네가 아는 유명한 선수들은 전부 다 이렇게 에이전트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개인이 관리를 해준다. 스포츠를 좋아한다면 이런 쪽에 진로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보자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때 스포츠 영화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 영화는 아니지만 어떤 치어리딩 수업을 한다. 그러면 치어리딩의 멋진 작품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치어리딩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멋진 무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스포츠의 어떤 간접 체험이죠. 그거로서 영화를 보여주는 거는 아이들은 굉장히 흥미있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스포츠맨십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여기에 나오는 어떤 주인공이 경기 상황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또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여기에 집중돼 있어요. 일단은 여기에 빠져 있고 귀는 선생님의 말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미국에서 힘들게 생활하는데 영국으로 가려면은 고난도 많다. 실제로 니네들이 진로를 찾기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건이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자기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은 이렇게 할머니같이 도와주는 분도 계시고 우연치 않게 좋은 기회도 생겨서 결국은 네가 주인공처럼 영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정말 자기가 좋아한다면은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끝까지 최선을 다 해보자. 이런 쪽으로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어떤 선생님들이 지도하시는 종목에 대한 간접 체험. 축구에 아이들이 많이 접하니까 아시겠지만 접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어떤 치어리딩, 댄스, 그다음 배드민턴 소재로 한 영화, 배구. 실제로 선수들의 어떤 심리라든가 대회 준비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서 주인공이 프리킥을 연습을 진짜 많이 해요. 마치 베컴처럼. 다른 사람 100번 할 때 1000번 하는 거예요.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그런 인성적인 요소도 포커스를 두고 얘기해 주신다면은 아이들이 이 영화를 보는 그 1시간 내에 선생님이 평소에 전달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확실히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선생님의 시간에 어떤 신체 활동에 맞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더라도 다른 소재에 대한 영화더라도 보여주시면서 아이들과 얘기를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 뭐 미세먼지, 뭐 일기가 안 좋아서 아니면 환경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 그 시간이 저는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도 아이들에게 전문성을 보여주고 또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부 리그에 있다가 또 열심히 해요. 물론 고난 여기 영화에 보시면은 이제 주위에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시 돌아갈 뻔 하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잘 되죠. 자,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 친구한테 프리킥을 차라고 해요. 왜냐면 이 친구가 연습 많이 한 걸 아니까. 완전 처음 신규인데도. 이 순간 아이들은 같이 숨죽이고 있어요. 공감하는 거예요.
선생님 골 넣어요? 물어볼 애 꼭 있죠. 같이 숨지고 있다가 어머, 우와! 이래요. 이 친구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동료들이 왜 이 친구한테 프리킥을 차라고 했을까? 맨날 연습했거든요. 맨날 연습했을 때 기회가 없는 거죠. Unbelievable. Newcastle's newest and youngest player gives the fans a brand new. 선생님은 35분 동안 영화를 보여주면서 선생님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라든가 어떤 아이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어 하는 메시지를 영화를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전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선수들의 어떤 그 준비하는 과정이나 심리,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줄 때, 이 선수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다. 뭐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얘기해 줄 때 의미가 있는 수업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Only seconds to go. Time almost up. 이렇게 해서 끝나고요. 뭐 체조 수업 하시는 분 계신가요? 무용 표현 활동? 그러면은 체조와 관련된 영상을 보면서 제가 체조 수업을 하거든요, 지금. 수업이 체조예요. 체육이 아니라 체육중학교는 체조 수업을 할 때 이 영상을 보는 거죠. 아이들이 기계체조 경험을 못 해보잖아요. 그래서 기계체조 선수들이 평소에 연습하는 거, 저렇게 힘들게 한다 라는 것들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Not supposed to be up here, huh?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어느 선수나 마찬가지겠지만 어려운 과정을 겪고 포기하지 않고 기회가 올 때까지 연습한 사람만이 자신의 무대를 만들 수 있다 라는 어떤 표현들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뭐 코치카터 국가대표, 글러브, 루키, 리멤버 타이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40이라는 야구 영화 같은 경우는 이런 말까지 선생님이 해주셨으면 좀 좋겠어요. 스포츠에서의 인종차별, 이런 어떤 스포츠 역사라든가 스포츠의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도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아이들이 아, 그런 게 있구나. 응원 문화가 이런 거구나. 스포츠의 어떤 그런 안 좋은 면이 이런 게 있었구나. 그게 형태가 지금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겠냐. 서로 존중해주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이 수업 시간에는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QR코드고요. 저는 그래서 동아리 수업도 스포츠 영상 이거 감상반 이렇게 했었어요. 영화 보여주고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영화만 보여주고 끝내면은 제 스스로 아이들 앞에서도 좀 자신이 없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내가 니들 위해서 항상 준비돼 있어. 수업이 돼 있고 니네가 선생님이 니네 교실로 와. 아, 전홍 선생님이 뭔가를 또 얘기해 주시겠구나. 이런, 아, 선생님 운동장 비 대충 맞으면서 하면 안 돼요? 아, 선생님 들어오라면 들어가자. 이렇게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의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한번 영상을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선생님 졸리시고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좀 어떻게 1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10분 동안 휴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실제로 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